청년 작가 김세진. 이 과분한 이름으로 세상을 헤쳐온 지 8년째. 힘겨웠던 작년을 겪으면서 저는 또래 작가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청년들 지금 보면은 내 꿈은 지금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존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더 좀 발전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청춘과 예술, 이 두 단어 속에 사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술을 할까요? 또 행복할까요? 지금 그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코로나와 폭설에 발목이 잡힌 듯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2021년. 그래도 마음은 바쁩니다. 작가들의 머릿속은 늘 시끌시끌. 생각이 멈추지 않는 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작가의 방을 가진 또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박 작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담양으로 오셨다는 소식 듣고 저 지금 와봤는데 어떻게 담양에서는 잘 지내세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공간도 넓고. 근데 어떻게 광주에서 담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대형 작업을 이렇게 주로 하고 원하는데 광주에서는 그만한 공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죠. 예. 그래도 같은 비용이면 이게 시골에 오면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귀촌을 생각하게 됐죠. 작년에 홍림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인전을 열기도 한 박기태 작가. 한 달 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담양으로 왔다는 그의 작업실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면 3D 작업을 하고 있죠. 보이는 이런 소도? 네, 소랑 손이랑 다른 비구상 작업도 다 3D 펜으로 작업한 거죠. 소의 해를 맞아 소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컬러풀 소들. 자유로운 표현들을 보니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던 박기태 작가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조각, 그림, 다양하게 작업하지만 요즘 박기태 작가가 매진 중인 작업은 3D 펜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안에 식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들도 지금 3D 펜을 이용해서 하신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3D 펜으로 우선 작업을 하고 이제 금속처럼 보이게 네. 컬러링을 한 작업인데, 농구식물이 이 조각 안에서 이렇게 계속 타고 도는 어떤 형상을 계획하고 만들었어요. 네. 더 잘하면서 꽉 차게 되겠죠. 네. 3D 펜은 예술적인 면보다 대중성이 더 큰데 아쉬움은 없을까요? 이게 좀 재료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긴 하지만 또 단점이 좀 지지하는 면이 좀 약하긴 하죠. 예, 아무래도 전분 기반으로 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외에는 좀 어렵고 실내용으로. 3D 펜으로 작업한 지 1년 남짓. 이제야 손에 좀 익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주제가 정해졌다고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료도 작가들에게는 큰 고민이죠.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구하기도 쉬워야 하고 무엇보다 재료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재료적으로 네. 대중화도 많이 돼 있고 가격도 음. 저렴하다 보니까 네. 좀
혹시 그런 이유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지. 있긴 하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는 네. 좀 공간 안에서 네. 좀 제 자유로운 표현 도구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표현의 대상이 먼저지 이렇게 뭘로 표현하는 2차적인 문제라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페인팅이 좋으면 페인팅도 좀 하고 조각이 좋으면 조각도 좀 하고 이런 타입이라 이런 재료 또한 그런 카테고리예요. 무려 5m에 달하는 이 독특한 조형물은 박 작가가 2019년에 필리핀에서 제작한 건데요. 필리핀 사회를 풍자한 작품이죠. 정치, 뭐 사회 그런 어두운 면들이 제 눈에 계속 밟히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어두칙칙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적인 장소에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트를 하나 껴 넣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컬러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제스처나 표정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가져가려고 좀 신경을 쓴 편이죠. 세상의 부조리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장님의 외발타기 같은 것은 아닐까? 청년 작가가 세상에 던진 패기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만한 판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작업이라는 것이 공간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서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시가 없으면 작품은 창고행위라 그 빛을 잃기 일쑤니까요. 하지만 판이 없다고 그만둘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런어웨이에서 현대인의 허위 의식을 발견하고 작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복잡 다단한 세상은 언제나 청년 작가들을 고민하게 하고 작품을 만들게 하니까요. 요즘 시국이 또 해서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삶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다른 주류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 중심적, 자기 보기가 어떤 강요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를 함께 잘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코로나19로 미술계도 타격이 컸습니다. 대형 전시는 거의 열리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해동예술촌에서 열리는 전시가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인간과 자연에 대해 고민해보는 전시인데요. 자연에서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김주현 작가의 리턴, 구름으로 유명한 강훈 작가의 신작들까지 작업에 매진하는 중견 작가들의 도전 역시 큰 자극이 됩니다. 걸출한 중견 작가들의 작품들 사이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바로 윤준영 작가입니다.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인간의 영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라 그런지 좀 고립감이라든지 고독함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좁은 공간에 약간 끝없이 깊이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한번 이 작가님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지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한국화를 전공했다는 윤준영 작가는 광주에서 개인 작업실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윤준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새 코로나인데 잘 지내시고 계셨어요? 네, 요새 근황이 좀 어떻게 되세요? 재작년 개인전에서 조금 제가 숙제로 남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네.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동문화예술촌에 다녀왔었거든요. 그 작품 보니까 이제 자연물이 조금 비중이 커졌고,
인간의 영역이 좀 좁아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자연물의 비중을 높여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연 안에 인간이 좀 놓여져 있을 때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위압감, 그런 불안의 감정들이 개인으로서 사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 작업부터가 제가 자연물의 비중이 이전보다 조금 높아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윤준영 작가가 직조한 무채색의 특수한 공간은 차갑고도 검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바다, 그 광활한 정막 속에 등대가 있고 달은 언제나 떠오릅니다. 달 같은 경우는 모양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반달이 되었다가도 만월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은 좀 좋지 않을지라도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기원이라든지 바람들을 담은 자연물이라고 아, 개인 작업 많이 하시는. 윤준영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줄곧 현대인들의 상실과 좌절, 공허함을 탐구 중인데요. 그런 그녀 자신이 느끼는 작가로서의 어려움은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 작가로서 뭐 좀 작업을 할 때나 이런 예술 활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신지? 글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모두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각자 뭐 나이가 많든 아니면 적든 작업을 이제 시작했든 아니면 계속 작업을 해오든 다 각자의 어떤 힘듦이라도 고충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는 사실 알고서 이 직업으로 이 그림 그리는 일을 선택을 했고 이것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내가 이거를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고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알고 이미 시작을 한 일이라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재료들을 써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먹과 한지와 콩태. 밑작업에 쓰는 악교까지 모두 자연에서 온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신세계 갤러리 신진 작가상을 수상한 대표작 대얼 역시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합니다. 한국화의 여백처럼 비워둠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작품이 윤준영 작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본의 힘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뭐 개인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본인의 감정까지도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네. 나의 꿈이 항해하는 곳. 건물들 보면 저 안에도 다 사람들이 있구나, 각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인쇄거리는 특히나 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의지도 되고 원동력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천 번의 악교칠을 해야만 그림이 번지지 않고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얼마나 더 단련해야 작가로서 단단히 설 수 있을까? 작업하면서 나이 드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하나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당장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술이라는 길로 자진해 들어오는 모험가들이 있습니다. 지양. 잘 있었어? 이제 왔어? 올해 30살이 된 강지양 작가는 석 달 전 공방을 열었습니다. 요새 공방 좀 어때? 코로나라 좀 힘들 텐데. 코로나여서 사람도 없고 원데이 클래스도 다 취소하시고 오신다 해놓고 문의만 하시고 다 그렇고만 지내고 있어.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해야 될 텐데. 홍보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강지양 작가는 공방을 열기 전인 석 달 전만 해도 대학교 작업실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수선이 너무 잘 만들었다. 원데이 클래스인데. 맞지? 공방을 내기까지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지만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 종류도 엄청 많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세상과 만날 준비를 마친 강지양 작가의 작품인데요. 따뜻한 감성을 가득 품은 작품들을 보니 강 작가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 역시 이렇게 따뜻하고 동글동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작가가 작품 속에 담은 메시지처럼 말이죠. 곡선이라는 거는 인간이 직접 만든 선이라기보다는 좀 자연적인 선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게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원에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주전자를 보면은 뭐 따뜻한 물을 데운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신다든지 이런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는 그릇이고 이 곡선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주전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올해 작업 계획도 원대합니다. 전통공예 소재인 자개로 밝게 빛이 나도록 꾸며볼 생각인데 현실은 코로나를 피할 수 없다는 것. 오픈 3개월째 슬슬 걱정됩니다. 거리두기가 좀 격상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없듯이 여기도 우선 이쪽 마을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른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셔서 더욱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찾아오지 않는다면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해보기 전엔 모르잖아. 공방을 연 발산마을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마을 곳곳이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인 만큼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근황도 알리고 원데이 클래스 홍보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지만 나름 노력을 해보는 거죠. 공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를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SNS밖에 없는 것 같아서 SNS에 올릴 수 있는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길 위에 있는 것 같은 청년 작가들. 하지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도전이라는 청춘의 특권으로 힘차게 가볼 생각입니다. 그 작가로 살아가거나 안 살아가는 거는 제가 너무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이걸 포기해버리면 작가 생활을 못하는 건데 저도 금전적인 수입이 일정하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려고 마음가짐을 갖는 거에 있어서 작가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미래란 서툴더라도 현재의 성실로 쌓아 올리는 것, 그것만을 믿고 갑니다. 세 명의 작가를 만나고 돌아온 길. 제 작업실에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작업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세상을 알아가려는 분투가 작가의 길이자 예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들은 저희가 취업도 안 되고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직업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표현해내는 아주 멋진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한 작업은 어쩌면 나를 비워내고 더 큰 세상에 닿으려는 간절한 바람. 예술 작품이 감동적인 것은 수많은 좌절과 방황, 고민의 조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청춘의 모습처럼 말이죠.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돈키호테. 세상을 따뜻하게 완성할 주전자. 깊은 적막까지도 청년 작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라고 뭐 그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림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힘내서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열정, 내 가정을 단단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하고 싶어 했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포트폴리오가 10장이 아니라 100장이 넘는 그런 작가가 돼 있길 바래. 열심히 하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놓기 위해 사색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지금 자기 자신부터 담금질하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도 붓을 꺾지 않을 청년 작가들입니다.